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의 전국구 세 번째 시험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신 분들 소개하기 전에 소개를 먼저 할까요? 예, 그거 제 맘입니다. 뭐 물어보세요. 우리 고정하면 얼른 나와. 좀. 안녕하십니까, 이고정입니다. 많이 연습했어. 아유, 감기약 먹어갖고 약발이 올라 죽겠습니다, 지금. 술 마신 것 같아? 감기약 먹었다고요. 똑같은 거지, 술 취한 거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징역 살 때는 감기약을 먹어. 술을 못 먹으니까. 사식으로 들어오나요? 아니, 거기서 의무과에서 받지, 약을. 일부러 감기 걸렸다. 네, 그래갖고 감기약을 모아뒀다가. 네. 열알을 한꺼번에 먹어요. 모아뒀다가. 그래갖고 늘 이 약을 어디다가 짱봐두고 보관하는지 안 하는지 늘 검사를 해요. 그걸 싹 감춰뒀다가 여러 알을 한꺼번에 확 먹어버리지. 그럼 뿅 하거든, 술 취한 것처럼. 당신이 그러면서 감옥을 판결해갖고 감옥을 보낼 줄 알았지, 지가 이 감옥 사정을 아나. 그렇군요. 22년 동안 몇 명 보냈어, 감옥에. 부지기수죠. 네, 그리고 오늘, 소개만 하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다고 말씀 주세요. 아이씨. 광고료 지들이 다 가져가요. 우리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 최지용 기자가, 연초가 짧아서 지금 4시 반 생방인데 근무 시간에 올 수가 없다 그래갖고, 긴급 오마이뉴스의 최에이스, 최지용이는 이제 그거 허접한 인간인데 어쩔 수 없이 온 거고, 없을 때 막 뒷담화 까자시. 그 어린 놈이 갖고 애 늙은이처럼 목소리가 제일 늙어. 최지용이. 그 의원이 없을 때 잘해주세요. 없을 때 잘해? 네. 이제 안 쓸 건데. 우리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예. 에이스 과자를 제일 좋아해요. 탐살러한테 좋아 이런 거. 아니 별명이 뭔지 모르죠? 네. 요 장윤선 기자 그 팬이 꽤 많아요.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욕하는 건 듣지 마. 욕하는 거 들으면 세상 못 살아. 욕하는 거 들었으면 난 벌써 병나. 봉화마을에 올라갔어 나도. 장윤선 기자 별명이 뭔지 모르죠? 네. 방송을 꽤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 전에 이털남에서 한 3개월 했죠? 아니에요. 몇 개월 했어요? 10개월. 10개월. 저기 서영교 의원하고. 서영교하고는 3개월 했죠. 예, 서영교 의원하고. 했죠, 예. 여의도 갔더니 평이 좋아요. 두 여자가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데 빽빽빽빽 거리다 끝난대. 아니, 그 평이 좋은 게 그게 좋다고 빽빽빽 거리다 끝났다고. 아니,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 자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들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깔때기 잘못 배웠고 아무 데나 들이대는 거야. 그냥 아무 데나 들이대. 어제 그저께 부산이 아니라 태백에 출판 기념회를 갔는데 거기로 왔어요. 서영교 의원이. 의원님도 가시고요? 네, 난 갔죠. 선거법 조심하시라니까. 그건 미리 문구를 보내고 네. 태백시 선관위원회로부터 이렇게 하면 잘하셨습니다. 문제 없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네. 문서로 달라니까 문서로 줄 시간이 없어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도 되겠냐? 우리 보좌관이. 그냥 녹음하십시오. 그냥 녹음을 해놨어요. 제일 훌륭한 분. 그리고 독서 출판 기념회지 그분이 나온 출마했던 사람인지 출마할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우리는. 근데 의원님은 움직이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약 먹으니까 이제 말빨이 진짜. 근데 거기 왔는데 서영교 의원이 축사 딱 2분인데 2분 안에 자기 존재감을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람 처음 봤어. 예. 그러니까 이게 난 국회의원 뒷공무니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제대로 들어간 거 맞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쨌든 요 장윤선 기자하고 3개월 했어요. 근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빽빽빽빽 거리다 끝났는데 둘이. 백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지. 누이비똥. 이런 아래가 이런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장윤선 기자가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이 바닥에서 별명이 시문화예요. 방송계에서. 실제로. 아니. 방송을 잘하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건 진짜 고소를 곧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 시문화 씨요? 네. 고소하면 당신을 또 뜨는 거야. 완전 대박이야.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네. 난 오마에서 들었는데,
농담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별명이 시문하더라고. 아니 그 서혜성 작가가 예. 그 장난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예. 그 얘기가 어느덧 진담처럼 막 퍼지고 있는데 서희성 작가 누군데 근데? 서혜성 작가를 잘 모르시나요? 저는 아는데요. 누구예요? 나름 꽤 유명한 분인데 그 아니, 직설 저기 사먹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늘 책만 보는 사람들이야. 그 책 봤어요. 네. 네. 근데 저보고 의원님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럼 비슷합니다. 설명 못합니다. 네, 알긴 합니다. 서희성 작가다. 네. 끝났잖아. 네. 뭘 또 설명을 해? 아, 훌륭한 설명하라고 작가다. 하셔갖고, 네. 매우 훌륭한 작가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대단히 훌륭한 작가다. 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아주베리. 아주 감기약 먹으니까 좋아.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게스트 초대 손님. 메인. 메인이야? 김익중 교수시죠? 예. 예. 어느 대학? 동국대 의대입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돌팔이죠. 돌팔이? 글을 보니까 돌팔이 같진 않고 쓸데없는 거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예. 전공도 아닌 거 많이 좀. 요즘 핵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핵.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정열 전 판사도 핵의 전문가예요. 아까 예. 올라올 때 보니까 헥헥거리면서 올라오더라고. 엘리베이터 못 기다려가지고 계단으로 오다가. 자, 오늘 김익중 교수 모시고, 암 유발 코리아. 왜 이름의 정권은 국민들의 암에 걸리는 걸 방치하고 점점 더 암에 걸리도록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1시간 안짝으로, 광고까지 있으면 1시간이 좀 넘어갑니다. 그거요. 예. 네. 오늘 근데 재밌는 일이 오다가 한 두 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올렸어요. 이게 그 오마이도 기사가 누가 좀 쓴 것 같은데, 진보는 과연 소통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건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이 소통 안 해요. 그리고 다들 잘난 인간들이 많았고, 자기 얘기하고 끝내. 그래서 내가 내 책에도 뭐라고 썼냐면, 조진보, 술진보, 마진보, 이거 배격해야 될 거다. 조진보는 뭐냐면 조동아리 진보예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입진보라고 있어요. 근데 입진보하면 딱 안 꽂혀. 그게 조동아리 진보.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안 들어, 다른 사람 얘기. 그냥 술진보. 여기 술 먹고 감자탕에서 진보 모임들 다 하거든요. 감자탕 집에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담배 피면서 담배 피지 말라면 주인하고 또 싸워요. 이거 내가 피든 말든 당신 무슨 상관이냐고. 무례하지. 과태료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또 무대뽀로 그냥 들이미는 거야. 뭐. 이게 나 500 있어. 이러고. 아니면 민주시민 탄압한다 그래. 과태료 내라 그러면. 그러지. 그래서 술진보. 술 먹고 자기 얘기만 해. 그다음 마지막에 마초진보. 이게 권위주의의 상징이거든. 걔네 지난번에 우리가 마초이즘을 배교한다 그랬더니 상징으로 여성분 한 분 넣으시죠 했고 전격적으로 오늘 발탁이 된 거야. 장윤선 기자가. 이렇게 그런 부담을.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상의 좀 해주세요, 좀. 아니.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주장했는데. 뭘 주장했다고? 소통이 여성분 계셔야 된다고요. 여성분 계셔야 된다고, 네. 한 번 당신 추천했는데 못 나온다 그랬잖아, 변영주 감독. 근데 제가 짬이 안 되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바쁜 사람 일러요? 다 듣고 있어.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나도 그런 진보를 좀 소통하자. 근데 이건희 회장을 싫어하지만,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말 배우는데 3년 걸렸는데, 경청하는 걸 배우는 건 60년이 걸렸다 그랬어. 들어야 되거든? 그 책 제목 카피 한 줄만 읽은 거야, 내가.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는 조선일보를 보는데, 맨날 선거 때만 되면 싸워서 아버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사인 잡지를 구독을 했답니다. 시사인을. 걔 갔더니 4주치가 왔는데 두 권은 까고 두 권은 포장지도 안 뜯었더래요. 그래서 아빠 이거 왜 안 뜯었냐 그랬더니 펴면서 그래도 두 개는 뜯지 않았냐. 내가 보려고 노력하고 나도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딱 피더니 너 봐라 이거 네가 너라면 볼 수 있겠냐. 피는데 그래서 내용이 뭐라 그런 줄 알고 이게 왜 어때서요 그랬더니 한번 바라면서 조선일보 탁 던지더래요. 양쪽의 활자를 비교하니까 조선일보는 최근에 더 키웠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사인은 글씨가 조그매갖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시사인과
주간 경향과 한겨레 21을 딱 놓고 봤더니 셋 다 똑같이 어르신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글씨를 조그맣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 작은 것도 좀 배려해서 좀 어르신들이 편히 볼 수 있고 주간지들 많이 보시거든요. 예.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인텔리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그분들이 볼 수 있게 글자도 활자도 좀 키우고 그래서 이제 시사인에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사실 이런 항의를 무척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바꾸느냐? 그래 내가 주진우 기자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왜 안 하셨어요? 하면 또 걔들 판매 부수가 확 올라가니까. 주진우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트윗의 글을 보고 이게 작은 거지만 정말 우리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보수적으로 갔다고 비난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 고생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이 진보적 마인드를 갖고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사인이고 그 다음에 한겨레 21이고 경향 그 주간 경향 레이디 경향 아니 주간 경향 맞지? 이런 거 좀 글자 좀 포인트를 포인트를 좀 키워서. 근데 또 여성지 보면요 다 커요 여성지는. 광고만 크지 않아요? 아니 글자도 크더라고 시원시원하게. 편집이 시원시원해서 더 크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간. 마이크에다 좀 들이대세요. 들이대세요. 신나처럼 무하게 뒤로 땡겨갖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 목소리가 너무 경망스러워가지고 최대한 그래요? 뒤로 빼려고. 요즘 21세기 코드가 경망이야. 가볍고 더욱 경박하게. 아니 그래서 편집을. 저 이정열 눈빛 봐. 자기도 어떻게 하면 경박해질까. 아니 저 메인 게스트 언제 그러니까 엉망해. 교수님 강의 들어야죠. 네. 무슨 강의 들으면 그러고 이제 또 두 번째 재밌는 얘기가 재미없었어요 첫 번째. 재밌었어요. 의미 있는 거야. 두 번째 그 조선일보가 그 기사가 모자라니까 활자를 키워가지고 종이 채우려고 하는 거지. 저런 좌빨들 때문에 문제야. 좀 이해를 해라 세상을. 싫어요. 제 얘기 의미 있죠. 근데 글씨 포인트도 중요한데 편집을 그렇지. 시원시원하게 하는 면이 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글자가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게 얘기를 하더라도 듬성듬성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이분들이 편히 볼 수 있게끔 그런. 근데 그런 건 또 자본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면수는 적은데 거기다 최대한 많은 얘기는 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은 줄이고 글씨는 빼곡하게 들어가고. 그거하고 자본력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많이 잡지를 신문 면수도 그렇잖아요. 한겨레나 경향하고 조선일보. 기자들은 좋아할 거 아니야. 기사 조금 쓰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활자를 키워가지고 기사량을 줄이고. 그리고 거기 자본력도 있어요. 주진우 맨날 우린 돼지고기 먹을 때 걔는 소고기 먹어. 그래요? 엄청. 우리는. 의원님 언제 돼지고기 드셨어요?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해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시험 방송인데 오늘 고민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그나마 괜찮은데 두 번째 재미없다 그래갖고 재미없는 거 이게 무척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낙곰수가 그 재미있는 걸 확 먹고 들어간 거거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다. 정봉주 싱글 깔때기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솔로 깔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 시문학 깔때기 여기 모셔왔잖아.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네 번째 시험 방송을 하고 계속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규 방송은 계속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냥 계속 시험 방송만 해주세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냐. 시험에 강해요. 교수님, 일단 여기 보니까 구민TV 몇 번 나오셨었어요? 전에 한번 인터뷰 한번 했습니다. 다른 데 진행자들 보니까 아주 교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잘 대우해주고 그런데 오늘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수시로 들어와서 얘기하지 않으시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잔뜩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아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더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교수님 참 멋있게 생겼어요. 이거 사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국대 의대 교수고요.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불러주셔서 올라왔는데요. 반외운동하는 의사입니다.
간단하게 단핵 운동. 예. 오래되셨나요? 5년째입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참이죠, 뭐. 그러시구나. 저희도 민주화운동 한 30년 했어요. 많이는. 예. 저도 대학 때는 뭐 돌멩이 좀 몇 번. 그 동국 때는 의대가 경주에만 있나요? 예, 경주에 있습니다. 다 경주로 내려가고. 예. 경주에서 시작한 학교죠. 의대를. 예. 이제 일산에도 병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의대가 아니고 의대는 경주에 있습니다. 예, 한의대도 거기 있죠. 예, 한의대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 때 친구가 돌멩이 던지다 감옥 갔다 와서 공대 한의대를 졸업해갖고 한의사라고 있다. 그런 친구들 꽤 많죠, 한의대는. 예, 좀 그 경력 있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과거에 갔다 와갖고 뭐 교수인지 학생인지 헷갈리는 가끔. 거기는 대학교 들어왔을 때도 교수님 같았어요. 근데 군대까지 갔다 와서 동대를 다녔으면 아마 총장급이었을 거야. 예. 그런 학생들. 의대에도 가끔 있습니다. 의대도. 예, 사업해서 뭐 돈 벌 만큼 벌고 어릴 때 꿈을 이루겠다고 오는 사람들 가끔 있긴 한데 머리도 뭐 벗겨지고 심지어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있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 저는 지금 55입니다. 그러면 79학번이신가요? 예, 79입니다. 그러시구나. 저하고 10년 차이시네. 저하고 같으시네, 뭐.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정상으로 다니면 7, 8학번이고. 예. 전 3080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액면가가. 네. 교수님 한참 어려 보이죠? 그러네요. 근데 탈핵운동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탈핵운동 계기가 있으셨나요?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예, 전에 경주에 살다 보니까 경주에 원전 5개 있고 하나 짓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방패장 지금 짓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경주환경연합의 의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해본 경험도 없고 해서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경주 방패장 안전성 봅시다. 다들 그래서 경주 방패장 상황을 좀 공부를 하게 됐죠. 예. 보니까 안전하질 않아요. 위험하다는 증거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사 중지하고 안전하게 다시 지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몸으로 막질 않고 말로 막으니까 안 막아지더라고요. 이제 오늘 나가면 이제 상황이 좀 틀려질 겁니다. 그럴까요? 여기선 말로 안 막고 구라로 막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일부터 막아지는 거겠죠. 예. 그거는 이제 유정열 판사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약발 올랐습니다. 네. 얼굴 빨개졌어. 하여튼 뭐 그렇게 경주에서 활동하다가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주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다니고 있는 중이죠. 예.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완전히 딱 꽂히더라고요. 사실 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 부지부식간에 지나가는 뭐 나랑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데 교수님 강의하시는 것들은 그리고 완전히 너무 잘하세요. 예. 약간 약장사 필. 오마이TV에 올라와 있잖아요. 오마이TV에 올라왔어요. 예, 오마이TV에 올라와 있는 플러. 강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오늘 사실 오마이뉴스에서 추천을 했어요. 전에서부터. 근데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이 핵 문제는 누구나 관심사 아니에요.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에 가장 그 공격적으로 대응한 나라가 독일과 스위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갖고 있는 핵발전소를 다 폐기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스위스는 전체 전력의 40%를 그 핵발전소에서 끄집어와요. 그럼 어마어마한 의존도거든. 전체 6개인가 그렇죠, 스위스가. 근데 그것도 2025년인가까지를 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지? 그런 이제 저도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졌던 거죠. 사실 뭐 유럽은 이제 후쿠시마 핵사고 나기 전부터 원전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줄였고요. 지금 현재 50개를 이미 줄였거든요. 50개를요? 매년 2개씩 줄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원전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고 전 세계를 다 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개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보니까 한 440개, 442개로 기록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 선진국이 줄이는 거를 이제 개도국이 좀 메꾸고 있는데 그걸 다 못 메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살살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줄고 있다. 사양 산업입니다. 사양 산업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3기인가 있죠.
그렇죠. 23기가 있고 예. 계속 늘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깊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 줄이고 있는 이제 상황이 지금 수십 년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줄이고 있었고 이제 그만큼을 후진국이 좀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을 다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 줄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한 20, 30년 전에 선진국은 이제 손을 떼기 시작한 거고 지금 원자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가 한 서너 개 나라 되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상투를 잡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상투를 잡았다. 예. 상투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밑으로 이제 깔아앉게 되는데 선진국들은 손떼기가 쉽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포기하면서 개도국에서 그렇죠. 새로 지려고 하는 쪽으로 이전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기술 이전 돈 받고 이렇게 하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연착륙이 돼야 되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줄여서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는데 우리는 늘리고 있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크라이시스가 오면 갑작스럽게 원전을 닫아야 되는 경착륙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20-30년 전서부터 이거 줄이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정책을 취하는데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유럽은 이렇게 원전을 계속 줄여왔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위험하다. 체르노빌 사고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따져보니까 비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30년간 한 개도 안 지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허가를 안 내준 게 아니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미국은 지금 전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원자력을. 근데 경제성이 없으면 민간 기업들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주로 원전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지금 다른 내용이라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 좀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원전을 수출하면서 자이드 환경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출을 하고 뭐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번에 보시면 재밌는 게 그 영국이 원전 하나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30년간 안 지었지 않습니까? 지을 줄을 몰라요. 짓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한테 와서 지어달라라고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원전 짓는 게 지금 한 세대 동안을 안 지었기 때문에 30년 지을 줄을 몰라요. 짓는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원전 수출 국가 아닌가요? 프랑스는 꾸준히 해왔죠. 프랑스만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해왔는데 프랑스도 지금 원전 줄이기로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프랑스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을 한 20개 정도 줄이기로 지금 58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원전 짓지 말고 수출만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수출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일단 우리도 안 하면서 사정이고 지금 21세기에는 이 후쿠시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원전이 위기의 세계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교수님 책을 봐도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 그렇죠.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터진 게 1년 뒤에 고서 없어진 배가 그 1년 뒤에 반대편인 후쿠현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주장했냐면 해류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원전 방사능된 바다 이 영향이 오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된다. 태평양을. 근데 이게 후쿠시마에서 사라진 배가 1년 뒤에 정확하게 일본의 서해안, 즉 우리나라의 동해안인 후쿠현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방사능 물질은 이제 해류 따라 가는 거지만 배는 해류 말고 다른 영향이 또 있습니다. 바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염수는 북태평양에 국한돼서
지금 오염이 되고 있다. 현재 북태평양을 제외하고는 지금 오염 문제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염수가 일본에서 출발해서 미국 서해안 쪽에 닿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사고 나자마자 해양학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북태평양 이게 쿠로시오 해류인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얕은 바다는 5년, 깊은 바다 1000년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 바다 밑은? 예, 바다 밑은 도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얕은 바다는 5년 만에 한 바퀴 돈다. 지금 3년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닿았고, 그게 좀 내려왔다가 적도를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북태평양으로. 그러면 이제 2, 3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오염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현재는 오염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얕은 바다가 오는데 후쿠시마 사태가 지금 발생된 지 3년이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3년 돼가죠. 3월 11일 되면 3년 그렇습니다. 차가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이정열 우리 판사가 기묘한 그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안 짓고 수출만 하면 되지 않냐. 사법고시 38등 한 사람입니다. 50등이 연수원이 연수원 묶어갖고. 네. 어쨌든 전국 50등 한 머리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돈은 벌고, 피해는 안 보고. 이건 IQ 문제가 아니고. 뭐, 머리 좋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의원님하고 3번 방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도덕성이. 왜 날 몰고 들어가고 있어? 친하잖아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는 굉장히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판사가요? 아니었어요? 저는 이상한 분이 오셨네, 오늘. 인식이 확 깨졌어요. 법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공익적 판단을 하니까 쫓겨났잖아. 사익적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그러게 뭐, 진짜 각하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그 인사동에 사동면옥이라고. 예. 만두집. 예. 거기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예. 거기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집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 거기 맛있다 그래서 먹다가 여쭤봤어요. 정말 이거 카카 오셔갖고 드셨냐고. 그러니까 드셨으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럼 카카 오신 뭐 드셨어요? 만두전골 드셨대요. 이거 되게 비싼데. 그럼 수행원들은 뭘 먹었어요? 뭐 1인당 만두 한 개씩 먹었지 뭐 이러더라고요. 옛날 개고기 사건하고 비슷하네. 예, 그래서 이게 영포 빌딩 그거하고 비슷하구나. 그게 비슷해요. 아니 그게 몸에 밴 습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치사한 습이 뱄을까요? 그게 뭐 치사해요. 아까 이정일 판사가 비슷하잖아. 사이게. 나는 배부르고 남은 배부르든 말든. 상관없이. 참. 다시 후쿠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사동면허에서 다시 이제 후쿠시마로. 만두 하나 먹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에서부터. 이제 교수님께서 정신이 없었고, 이제 두서없이 태평양을 갔다 오셨는데, 이제 후쿠시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 총 몇 개 있죠? 원래 10개 있었는데 그중에 4개가 지금 폭발이 됐죠. 1, 2, 3, 4호. 예, 그렇습니다. 나이 순으로 4개가 딱 터졌고 6개가 남아있는 거죠. 나이 순으로 터진 건가요, 그게? 오래된 것부터? 예. 그래서 1, 2, 3, 4, 5기가 터진 걸 보니까 터질 당시에 만 30세 넘은 건 다 터졌어요. 만 30세 넘은 30세 안 넘은 건 하나도 안 터졌어요. 정말 깨끗하게 선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후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거를 아주 노후 원전이 위험하다. 나이 많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아주 깨끗한 증거죠. 그래서 이제 4개가 터졌고 그중에서 그러면은 1, 2, 3호, 4호가 다 30년이 넘었나요? 예. 가장 오래된 게 1호기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터졌죠. 예, 그게 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초창기에도 결함이 있다고 계속 보고가 됐는데 결함 해결이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었고. 예, 문제점이 많아도 이 국민들도 잘 모르고 이럴 때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고리 원전이 굉장히 나이가 제일 많은데 몇 년이나 됐나요, 고리는? 그게 지금 35살입니다. 5년 전에 수명이 끝났는데 지금 수명 연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마 5년 후에 수명 연장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5년 뒤에. 예, 그게 딱 지금 후쿠시마 1호기가 그런 꼴이거든요.
30년에 수명이 끝났는데 수명 연장을 하고 40년이 딱 됐는데 수명 연장 또 했습니다. 그렇게 수명 연장한 지 한 달 만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 40세에 터진 겁니다. 후쿠시마 1호기가. 그리고 이제 손짓하네요. 수명 연장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교훈인데 교훈을 주면 좀 배워야 되는데요. 안 배워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닐까요?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터졌지만 그 전에 이렇게 전체 이제 보니까 원전이 6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4개가 사고가 난 거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4개, 그 다음 체르노빌 하나? 그 전에? 쓰리마일 섬에. 쓰리마일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그 다음 체르노빌 했고 6기가 사고가. 그렇습니다. 났는데. 원전 추진하는 분들은 이 사고가 우리한테는 안 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그런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거는 설마 하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방제 대책도 보면은 지금 이제 좀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대형 사고는 안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대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없다. 안 일어난다. 후쿠시마를 보고도.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대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이제 인제사 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고가 3번 났는데 그 3번의 사고 중에서 예측됐던 사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고 원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일어난다 했을 때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높다. 사실 여태까지 원자력계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00만 분의 1이다. 100만 분의 1이다. 원전 하나가 터질 확률 100만 분의 1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440개 원전 중에 6개가 터졌으니까 440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한 1.3% 정도 되거든요. 1.3%쯤 되더라고요. 7, 80개 중에 하나 터진 건데. 그리고 사실 7, 80개 이상 됐던 나라 미국 사고 났고 70개 근처 갔던 소련 사고 났고 일본도 54개니까 이것도 70개 가까이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원전 사고 났던 나라들 보면 전부 원전 개수 많은 나라, 확률 높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났던 거죠.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하네. 나이 많이 먹고 수명 연장한 원전이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 사고 난 비율을 보면 정확한 개수의 비례해서 났다. 그렇죠. 요 두 가지는 예측이 가능한 거네. 그렇죠. 두 가지는. 그 예측으로 가면 이제 다음 사고는 이제 프랑스 아니면 한국이다. 이렇게 봐야죠.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거네. 지금 현재 5위인데 원전. 우리나라가 5위예요? 지금 현재 5위인데 일본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열 몇 개 더 지을 거기 때문에 10년 내로 3위로 올라섭니다. 프랑스를 제치고요. 러시아 제치고. 러시아가 32개. 1위가 어딘가요? 1위가 미국입니다. 104개. 2위가 프랑스 58개. 그리고 3위가 러시아 32개고 4위가 우리나라거든요. 23개. 지금부터 한 10개만 더 지으면 러시아보다 많아지는데 10년 내로 10개 더 넘어갈 겁니다. 쓸데없이 또 1등 전 세계 3등 올라요. 그럴 건데 저는 좀 궁금해요. 그때쯤 되면 프랑스가 원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우리가 2위 되지 않을까. 은메달.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섬뜩하겠지만 자 이제 다시 대입 문제로 들어갑니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대입 입시 시험 말고 저 사람은 아들이 고3이라 아들이 고3이요. 만약에 후쿠시마 사태를 빗대서 부산 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순수하게 가정이고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반부산적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리 1호기에서 만약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태가 터졌다. 그럼 이 피해에 대해서 한번 대충 좀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편서풍이 불고 가끔 남풍, 북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수량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일본의 오염지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지금 편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일본이 서쪽으로는 많이 안 퍼지고 서풍이 맨날 부는 걸 편서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서풍 부는 날이 편파적으로 부는 서풍을 좋아. 그렇게 설명해.
나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들 모르잖아. 의원님 뭐 무식하세요. 그래서 지금 바람 방향 때문에 방사능의 많은 양이 태평양으로 빠졌고, 사실 이제 서쪽으로는 별로 많이 안 간 상황인데, 그 일본 오염지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고리원전에다 딱 대입을 시키면, 예. 지금 현재 후쿠시마 근처로 북쪽 남쪽으로 해서 350km 정도가 고농도로 오염이 됐거든요. 350km요? 예. 반경 350km. 반경.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오염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지도를 보면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가 딱 남한 넓이에요. 그래서 고리원전에 사고 나면 350km 밖이 어디냐 보니까 의정부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한국에 사고 나면 방법이 없다. 전 국민이 이민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한테도 전 국민 이민 가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지금 일본 땅의 한 70%가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거든요. 일본 땅의 70%가. 예, 일본 토지에. 예, 그 얘기는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농산물의 70%가 오염이 된 상황이고. 그 얘기는 뭐 일본 사람들이 받는 밥상의 70%가 오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70%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게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이건 이제 PNAS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일본 학자들이 내놓은 일본 학자들이 오염지도니까. 그래서 일본 땅이 오염된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 나는 식품들 가지고 세슘 재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0. 얼마까지 재면 안 나오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찜질방에 갔는데 거기 아줌마들도 토킹이 세잖아요. 얘기를 쭉 들었는데 요새 일본 사람들이 부산하고 인천에 땅을 산다는 거예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너올 생각을 한다. 후쿠시마가 그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야지 부산으로 갔다가 고리에서 터지면 2번 맞는 겁니다. 가깝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아니 근데 교수님 이거는 저도 너무 일본에 진지하게. 친구들이 많은데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나라가 영국이에요. 예. 왜냐하면 섬나라고 같이 또 예전에 동맹도 했었죠. 동맹도 했었죠. 예. 그리고 자동차 핸들도 똑같이 똑같이 오른쪽이고. 예. 그러니까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영국이 무척 일본을 우호적으로 하고 일본도 영국을 우호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좀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많이 갔어요. 예. 영국으로 많이 갔고 후쿠시마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적은 사람들이 부산의 해운대 앞바다에 거기다 이제 분양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해운대 앞바다가 후쿠시마 전에는 한 30-40% 정도 공실률이 있다가 아파트가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지금 아파트 공실이 없어졌어요.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냥 후쿠시마 이후에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지. 영국으로도 가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좀 살아갈 수 있을 근데 거예요. 고리가 지금 고리 1호기가 35세고. 그 다음 게 몇 년짜리죠? 예, 그것도 지금 30살 넘었습니다. 2호기가? 예, 32살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수명이 30년짜리가 아니고 태어날 때 40년 하고 수명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지들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태어난 애들은 60년이에요. 수명이. 60년짜리로 결정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수명 연장 안 해도 되죠. 연장돼서 태어나니까. 기술이 좀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뭐 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수명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과학적인 또는 공학적인 근거만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계인데 무슨 기계를 60년을 씁니까? 30년 쓰는 기계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쵸. 3, 40년 쓰면 탈이 나기 자동차니 뭐 테레비 뭐 30년 이상 쓰는 기계 어디 있어요? 휴대폰은 훨씬 더 짧잖아요, 요새. 그렇죠. 2년 쓰면 더 바꾸고 냉장고도 10년. 고장 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지금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원전이 나이가 많을수록 고장이 많아지거든요. 전 세계적인 통계가 맞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후쿠시마에서 발생된 핵발전소 문제 때문에 국토의 70%가 오염이 되었다. 이게 고농도 오염인가요? 아니죠. 70%는 이제 오염이고 그냥 오염이고
20% 정도가 도쿄 근처를 포함해서 20% 정도가 고농도 오염 지역인데 도쿄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 도쿄 포함됩니다. 그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가 남한 넓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일 남한에서 사고 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됩니다. 그럼 밥상 전체가 오염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민 가야 됩니다. 중국산을 먹어야 되는. 오늘 잘리겠다 좀.